재가급여보험 가입하셨나요? 잘 알아보고 물론 가입하셨겠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유튜브 보험 영상들만 봐도 좋은 상품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재가급여보험, 실제로 현직 보험 설계사로 저는 재직 중이며 8년 차인 제가 많은 분들께 욕먹을 각오하고 큰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의 손해를 막아드리고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영상을 제작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보험 전문가 공정한 보험의 한혜정 팀장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재가급여보험 영상 참 많죠? 그 영상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두 가지가 바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치매로 인지지원 등급 판정받고 노치원에 가면 매월 60만원, 8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지지원 등급 보험 항목의 단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인지지원 등급 판정만 받으면 보험금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에 혹해서 덜컥 그 사람 말만 믿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런데 8년차 보험 설계사인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려는 내용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지지원 등급 판정받는 분들이 극히 드물고 보험금을 받는 조건도 실제로 확인해보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내용이 궁금하시겠지만 먼저 이 인지지원 등급이 대체 뭔지 이걸 이해하셔야 뒤에서 설명드리는 단점도 확실하게 납득이 되시기 때문에 먼저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지지원 등급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먼저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면 관련 기관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그 직원이 치매가 얼마나 심각한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될 겁니다. 위 사진은 정부에서 정한 장기 요양 등급인데요. 평가 점수가 45점 미만이 나오게 되면 비교적 경증 치매로 분류가 되고 가장 하위 등급인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평가 점수가 45점 이상이라면 5등급 판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4등급부터는 치매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질환, 교통사고 등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도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1에서 5등급까지만 보장되는 재가급여 항목과 1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보장되는 인지지원 등급 항목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이해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의 실제 설계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A보험사의 재가급여 보험 플랜인데요. 인지지원 등급 항목을 보시면 1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고 주 야간 보호센터를 다니면 매월 6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야간 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집 근처 보호센터에 다니면서 식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케어를 받는 곳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하원 하듯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아침에 센터로 등원했다가 저녁에는 하원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장기 요양 재가급여 항목이 있는데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으면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재가급여 보장 항목과 인지지원 등급 중에서 인지지원 등급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재가급여 보장 항목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의 차이점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인지지원 등급은 보장하는 등급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1에서 5등급을 포함하면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보장이 되니까요. 하지만 보험금 지급 조건에서 단점이 있죠. 주 야간 보호센터를 반드시 등하원해야 합니다. 물론 복지용품 구매만으로 지급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한도가 낮아서 의미가 크진 않고요. 반면에 1에서 5등급 재가급여 보장 항목은 인지지원 등급까지는 보장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몇백 원 상당의 복지용품만 한 달에 한 번 구매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 이상 판정만 받으면 복지용품 구매만으로 어렵지 않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인지지원 등급 판정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4년 4분기 기준 인지지원 등급 받은 사람이 실제로 전체의 2.1%밖에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오히려 4등급이 41.2%, 3등급이 23.9%로 가장 많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도도 비슷한 추세로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인지지원 등급 자체만 보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싶네요. 이제 인지지원 등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은 왜 공정한 보험에서 인지지원 등급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지 이 항목의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보험 설계를 받았는데 설계사 분이 인지 지원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거 꼭 가입하라고 하던데요. 노치원에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돈 나온다고 확률이 높다고 설명 들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까 인지 지원 등급은 등급 판정을 받고 노치원에 꼭 등하원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노치원을 안 가고 복지용품만 구매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면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안해주신 설계사분이 노치원에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되니까 보험금 받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노치원을 월 20일 이상 등하원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공정한 보험에서 직접 근처 노치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를 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어렵습니다 였어요. 그 뒤를 이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달 등록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두 번만 오시게 되면 정부 지원이라든지 스케줄 관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 20일 정도 이상은 꾸준하게 오셔야 해요 라는 겁니다. 물론 노치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만 간다고 하면 받아줄까요? 등록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아이들이 줄 서 있는데 당연히 안 받아주지 않을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 야간 보호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된다는 말은 100% 확실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경증 치매를 진단받으신 분이 충분히 집에서 생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노치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면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궁금하시죠? 공정한 보험에서 내린 결론은 재가급여 보장에 집중을 하시고 보험료 여유가 된다면 그때 인지지원 등급 항목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공정한 보험이 추천하는 실제 플랜을 보여드려야겠죠? 실제 30여 개의 보험사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A 보험사의 재가급여 플랜입니다. 1에서 5등급 판정 시 월 7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시설급여 1에서 2등급도 중요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집에서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다가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원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재가급여 항목인 월 70만원은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시설급여도 챙기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이 시설급여도 1에서 5등급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선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에서 2등급 정도만 구성을 해서 보험료 월 4,543원 정도로 최악의 리스크만 대비하면서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의할 점, 납입기간은 30년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팀장님, 맨날 건강보험에서는 납입기간을 최소화하라고 20년 납을 추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생각 다시 한번 하고 계시죠? 위 사진은
보험료는 납입기간을 20년 납으로 설정했을 때 매월 80만 원 보장받는 조건으로 보험료는 월 34,556원씩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30년 납으로 다시 설계해봤더니 월 33,026원으로 비슷한 보험료지만 보장은 20만 원이나 더 높여서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퇴직 이후를 고려해서 짧게 납부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은 20년 납으로 짧게 내야 보험료 적게 내는 거 아닌가요? 납입 면제 기능이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가입 후 5등급 이상 판정을 받게 되시면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보장을 만기까지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20년 납으로 가입을 했다가 21년째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험료 낼 것 다 낸 시점이니까 납입 면제 기능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여보험만큼은 30년 납으로 납입 면제 혜택의 기회를 더 길게 가져가자는 겁니다.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서 등급 판정에 대한 확률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납입 면제 옵션이 아예 없거나 1에서 2등급까지만 면제되는 조건의 상품들도 있으니까 꼭 1에서 5등급까지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만 콕콕 집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내용에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인지지원 등급 보장 항목은 필수가 아니다. 1에서 5등급 재가급여 항목에 집중하고 보험료 여유가 된다면 인지지원 등급을 고려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시설급여 1에서 2등급도 챙기세요. 불가피하게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재가급여 보험 항목에서는 보험금 지급은 더 이상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재가급여 보험의 납입기간은 30년 납으로 최대한 길게 가입하시고 납입면제 기능을 필수로 넣으세요. 보장을 더 높게 가입할 수 있고 납입면제 혜택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고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